국제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제학교 가면 국내가 있고 그 다음에 국외가 있죠. 국내에서는 인가대가 있고 미인가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이제 뭐냐면 말레이 국제학교가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요새 신형 뜨고 있죠. 요새 대치동 애들도 이제 인도 국제학교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가장 인기 많은 이제 그 NLCS 제주부터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일단 학비겠죠. 여기 지금 제가 띄워놓고 있는데, 일단은 7천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그리고 IB 과정은 12학년, 13학년만 합니다. 그러니까 맨 끝 두 개 학년만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국식과 그 미국식의 차이인데 뭐냐면, 미국은 12학년으로 끝납니다. 영국식은 11개 학년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말레이 국제학교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고위 과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늦게 유학을 가면 안 받아주거나 아니면 못 따라갑니다. 완전히.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IB 과정은. 그럼 왜 2개 학년만 IB 과정을 하냐? IB 과정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국식 교육은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IB는 자기주도, 그러니까 선생님 역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IB 공부에다가 로열티도 내야 되고요. 검증도 받아야 되고 선생님도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선호하는 건 뭐냐? IB 과정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IB 과정하고 선호하는 게 AP 과정, 미국 대학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근데 전 세계에서 골고루 다 좋아하는 거는 IB 과정이다. 왜? 능동적인 게 되고 있고, 마지막 두 개 하면 이거를 DP 과정이라고 합니다. DP 과정에서는 논문까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죽어나긴 하지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이게 대학 교육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는 AP 과정도 좋지만 미국 대학은 AP 과정이고 이 IB 과정이라는 게 무척 유리합니다. 애가 따라갈 수 있다면 아이가 학구적인 애다. 아이가 사회성보다는 공부 위주다. 이런 애들은 NLCS 제주를 추천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포트가 되야 된다, 부모가. 왜냐하면 얘네들이 외국 대학을 가는데 진짜 뛰어나서 4년 장학금을 받으면 모르지만 보통 저희가 이제 NLCS 제주를 가려면 저희가 다 합쳐서 약 30억 얘기합니다. 30억. 그러니까 NLCS 제주 다니는 비용만 5억에서 10억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자녀들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대학교 과정에서 20억 잡아야 됩니다. 선생님,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대학을 가면 10억이면 돼요. 근데 물가 상승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NLCS 제주를 빼서 학비는 5억에서 10억이 깨지지만 지금 전체 30억을 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마무리시키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부모님 사업이 좀 기울어져서 중간에 포기돼서 죽도 밥도 안 되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해요. 지금 불확실성 시대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자산 규모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금 스타트해. 지금 NLCS 제주를 들어가. 근데 30억 정도 있어. 그럼 할만하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를 못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그만한 값어치가 있나? 30억을 투자할 값어치가 있나? 그럴 땐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은 사회성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NLCS 제주는 일단 공부 위주라는 거 일단 그만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적인 면과 부모가 애를 입고 싶으니까 민가 국제학교가 지금 우죽순 생겨서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용은 1년에 한 3천만 원 해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보통 여기에 우수자 애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학교 부정응자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이가 다니면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애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다녔다가 그만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아이가 망쳐지는 것 같다. 이 애들 사이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약간 독특한 애들이 좀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애들을 제재를 안 한다. 왜냐하면 이 민가국제학교는 모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그만두면 학교 재정상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가 문제가 있으면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오히려 양질 애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엄마들은 어떤 계산하냐면 학교도 그렇게 비싸잖아. 3천만 원 내가 될 만해. 그 다음에 방과후에 내가 좋은 학원 보내면 돼. 근처에. 그 다음에 내가 애를 케어할 수 있어.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사춘기 애들 관리가 안 되죠. 엄마가. 애들 스마트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결국은 부모가 돈이 있어서 대학을 보내는데 미국의 후진 대학이나 이상야릇한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대 지금 입학이 다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아이비리그는 꿈도 못 꾼다. 일단은.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정도 생각하시려면 최소한 NLCS 제주 정도로 가져야지만 아이비리그는 꿈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 국제학교인데 말레이 국제학교는 학비 자체만으로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근데 기숙사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티어급 가든스쿨 없고요. 그 다음에 3, KD 없고요. 10B 없습니다. 그나마 이 학교가 좋은 학교라는데 기숙사가 없고요. 그러면 엄마가 따라와야 됩니다. 왜냐면 홈스테이를 시키면 그게 불법입니다. 걸리면 아이 인생에 빨간줄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스테이 시킬 수는 없고 부모가 오든지 기숙사 생활하든지. 근데 여기도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첫째, 중국 애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국제학교를 보냈는데 영어 배우러 보냈는데 중국 욕을 많이 배워버립니다. 왜냐면 요번에 페니슐라에 제가 7명의 학생을 넣었습니다. 페니슐라에. 근데 지금 5명이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 말레이 인구가 어떻게 보면 말레이가 60%가 말레이 토착민이고요. 그 다음에 약 30%가 중국 사람입니다. 원래 10%가 인도 사람 또는 네팔 사람, 기타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 말레이 경제를 누가 지고 있냐? 중국 사람들이 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똑같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국립 보내고 그 다음에 사립 보내고 국제학교 보내잖아요. 말레이도 똑같습니다. 인구는 30%밖에 안 되지만 돈이 있기 때문에 약 50% 이상이 말레이의 중국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오히려 중국어를 그렇다고 중국어를 배우면 좋아요. 근데 영어도 안 되니까 중국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중국 애들은 잘 뭉쳐요. 그래서 한국 애들을 자기네들 네트워크에 키워주질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잘못하면 왕따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중국 애들은 완전히. 그리고 지금 말레이에 한국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려다니는. 두 번째는 뭐냐? 말레이 가서 담배 배우는 애가 되게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편의점이 많습니다. 세븐일레븐 지금까지 진출했습니까? 문제가 뭐냐? 신분증 조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담배를 많이 피거든요. 중국 사람 담배 진짜 많이 피고 전 세계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도 뭘 배우냐면 담배를 배워요. 하다못해 시가까지 배우는 애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잘린 애도 있고 안 잘리더라도 지네끼리 몰려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놀고 노래방도 많아요. 아주 놀기에는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그러면 기숙사 있는 학교가 어디냐? 서나이 국제학교하고 그 다음에 페니슐라 국제학교. 이 두 개 학교는 좋은 대학을 보낸 적이 없어요.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제가 말하는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말합니다. 거의 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에서 스마트폰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다 터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밤새도록 게임합니다. 서나이 국제학교, 페니슐라하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저한테 반론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공개 토론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페니슐라에서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중국 애들 사귀어서 담배 피고 잘린 애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써레 국제학교 마찬가지고. 말레이는 마하티르 수상이 참 똑똑한 분인데 이분이 국제학교를 비즈니스로 하자 해서 말레이 쿠알라룸푸르만 지금 200개가 넘습니다. 국제학교가. 어마어마합니다. 완전 장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국제학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더 심한 게 말레이다. 그럼 선생님, 저 조호바르나 페낭 이쪽은 중국 애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조호바르가 바로 싱가포르 옆에 있거든요. 이 싱가포르는 겉은 싱가포르지만 속은 다 중국인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집값이 비싸니까 어디 살죠? 조호바르에 살죠. 사는 곳이. 직장은 싱가포르에 있고. 페낭은 작은 중국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오히려 중국 애들 비율이 더 높으면 높았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동 애들 사이에서 지금 떠오르는 게 지금 인도의 벵갈루루인데 왜 벵갈루루냐? 여기 기숙학교 좋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TISB하고 인더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인더스 국제학교를 제가 강력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IB 과정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초등학교 과정은 영국식 교육도 괜찮습니다. 주입식 교육도 괜찮아요. 뭔가를 알아야지 창의력이 발전되니까. 근데 중학교 과정부터는 그걸 MYP라고 그러거든요. IB 과정은. MIP 과정을 들어가면 아이들 인생이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IB 과정이.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무조건 IB 과정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이라든지 리더십 이런 걸 다 하고 기숙사거리가 철저합니다. 인더스 국제학교가. 그리고 일단 학비가 착합니다. 학비가 얼마냐? 기숙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2천만 원 내외입니다. 기숙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주국제학교보다는 약 5천만 원이 싸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 국제학교에서는 약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쌉니다. 기숙사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페니실라 국제학교가 신축 기숙사가 1,200만 원이거든요. 기숙사 비용만. 학비가 2천만 원 내외고요. 3,200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수한데, 근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애들이 인도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안 좋아요. 근데 날씨라든지 기후라든지 볼 때 인도에서 살기 좋은 곳이 1위로 꼽히는 게 바로 벵갈루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와서 보면 편하게. 그 다음에 학교 시설과 교사진이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대입 결과가 되게 우수합니다. 요번에 인더스 국제학교에서 졸업생이 2명밖에 없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한국 애들 졸업생이 없어요? 한국 애들이 전체 18명밖에 안 됩니다. 1,100명 학생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워낙 적어요. 정가은이하고 한도균이가 졸업했는데 정가은은 뉴욕 파슨스 스쿨을 붙었고 다 붙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뉴욕이 워낙 학비가 비싸니까 파슨스에 반액장학금 붙었는데 너무 뉴욕 생활 비싸니까 룰링 대학교에 전액장학금, 생활지원장학금까지 받아서 이번에 진학을 했습니다. 한도균이도 맨체스터 대학교하고 홍콩 가거든요. 기숙사 관리를 철저히 잘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제학교를 보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여름방학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국제학교 보낼 때 주의할 점은 크게 나누면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학비. 왜냐면 이게 중간에 꾸준히 만약 우리 애가 국제학교를 어릴 때 들어갔어. 그러면 약 10년 이상 학비를 내줘야 되는데 내가 그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가? 예. 두 번째는 뭐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기숙사 관리를 잘해주냐 안 해주냐. 그 다음에 여름방학 관리를 어떻게. 왜냐면 여름방학이 거의 2달입니다. 50일에서 60일까지. 그러면 50일, 60일인데 만약에 말레이를 보냈다 또는 인도를 보냈다.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면 학습 흐름이 깨집니다. 완전히. 결국 애들 국제학교는 뭐에 달렸다고 보는 거냐면 이 여름방학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방학 관리를. 여기에 달렸다고 해야 돼요. 왜냐면 근처에 있는 학원도 우리의 커리어에 맞춰서 딱 해주는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그만두거나 학습 분위 때문에 거의 그만둡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냐면 모 학생이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닌데 페니슐라 갔습니다. 지금 10학년 다니고 있는데 요번에 그만둬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제일 잘한대.
여기 더 웃긴 건 뭐냐? 초등학교 5학년 때 온 애가 일본 애가 영어를 제대로 못해. 충격을 받은 거죠. 그게 다 그만둬요. 왜 고등학교에 되면 그만둘 수밖에 없냐? 대학을 보낸 실적이 없어요. 생긴 얼마 안 됐지만 실적 자체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애들은 좋아져. 노는데 7점짜리 있으니까. 그래서 방학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대학교 진로 컨설팅을 누가 옆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 학교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진로 관리를 잘하는 데가 어디냐? NLCS 제주입니다. 여기는 비싼 만큼의 값어치를 좀 해요. 근데 나머지 학교는 진로 지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뭐 말레이국제학교 말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아이들 진로 컨설팅을 받을 때를 반드시 조인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특히 말레이국제학교나 인도 부모가 지금 영어가 되니까 내가 컨설턴트 안 끼고 그냥 직접 한다.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육전문가가 아니야. 이런 경우 진로 컨설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뭐냐. 국제학교를 보낸다 하면은 좋은 컨설턴트를 만나야 돼요. 진로 지도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리고 아이의 모든 것을 커버 칠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학비 신경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관리인사. 그 다음에 진로 컨설팅. 이 세 가지가 아우러졌을 때 아이가 대박을 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가장 이제 추천하고 싶은 학교는 학비, 관리 다 합쳐서 제가 또 벵갈루루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집까지 해서 애들 컨설팅을 딱 해주고 저는 인더스 국제학교만 입학 상담하고 합니다. 딴 학교는 입학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 벵갈루루 학교가 20개가 넘어요. 인구가 1,600만입니다. 근데 시내에 있는 학교를 해주면 안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 학교 끝나고 기어 나와요. 아무리 기숙사 생활해도 기어 나옵니다.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밖을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 그 다음에 아이들 생활 관리가 철저하고 특히 디지털 관리, 휴대폰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애들은 거기에 달렸어요. 그 다음에 친구 집단. 지금은 이제 뭐냐면 전 세계 3위 시장이 이제 인도가 되니까 국제학교에 온다 애들이 인도 애들이 와 얘네들은 상류층이다.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돼. 왜? 미국 상류층이 지금 네트워크가 지금 인도계입니다. 지금 뉴욕 시장 만단이 어쩌고 하지만 걔도 인도계고요. 그 다음에 벤스 부통령 와이프도 지금 인도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헬스 부통령도 어머니가 인도 사람이잖아요. 지금 빨리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인도의 장점이 중국 애들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하고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제주 같은 경우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뭐냐? 한국 애들끼리 노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웬만한 재력이 있지 않는 한 애가 주눅이 든다는 거. 워낙 부잣집 애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챗 GPT 시대인데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사회성, 인성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안 키워진다는 거.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판별했을 때 중산층이 가장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대학은 어디냐? 좋은 대학이 아니라 좋은 곳은 어디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인더스 국제학교가 제일 낫다. 그리고 미국 대학을 안 가더라도 인도 대학은 학비도 싸고 전망이 좋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이 지금 물밀듯이 지금 인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